무조건 꼭 바르셔야 돼요. 얼마나 피부가 물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땀나잖아요. 얼마나 증발돼. 벌컥벌컥 마시면 뭔가 이렇게 뱃속에서 물만 계속 이렇게 빵빵하게 찬 느낌인데, 겨울철에도 드시는 게 좋지만 여름철에 꼭 챙겨 드시라. 저는 가끔 낮잠을 잘 때가 있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메이크업이 더 잘 먹어 있더라고요. 열. 붉은기랑 홍조, 피지랑 땀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곱살여드름, 트러블. 그리고 음주. 피디님 음주요. 여름이니까 시원한 음료 드시고 싶으신 건 알겠는데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싸리 처음부터 그냥 손을 대지 말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를 망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걸 또 들어야 되나 하지만 꼭 들으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바로 선크림 바르기예요. 뭐 오늘 집에 있으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좀 패스해도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형광등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왜 UVA도 있고 UVB도 있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UVA가 형광등에서도 조금 미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선크림은 조금 바르셨으면 좋겠고요. 집에 계실 때 이게 선크림이 자외선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모든 먼지나 이런 것도 좀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집에서도 조금 바르고 계시라. 연예인들도 선크림 되게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은 꼭 바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선크림 보면은 왜 PA 플러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이제 막아주는 척도예요. 플러스가 하나냐 플러스가 두 개냐. 내가 만약에 오늘 뭐 집에서 잠깐 있다 그러면 플러스 하나만 있는 걸 쓰셔도 되는데, 내가 이제 오늘은 야외 활동을 조금 오래 할 거다 그럼 플러스가 조금 더 많은 거를 사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UVB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햇빛에서 나오는, 피부를 조금 붉어지게도 하고 좀 따가운 일간 화상 입는다고 하잖아요. 내 피부가 조금 타는 느낌? 이게 UVB가 주범이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실 때는 무조건 꼭 바르셔야 돼요. 이거는 선크림 보셨을 때 SPF라고 써 있는 거 많이 보셨죠? 30, 50. 내가 오늘 간단하게 그냥 외출을 한다? 그러면은 30짜리 쓰셔도 되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조금 밖에서 뭐 야외 활동이 있거나 골프를 가시거나 그럴 때는 조금 50까지 있는 거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왜 저희 그 여성분들 팩트에 보면은 선크림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더 발라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선크림을 편하게 바르셔도 되는데, 메이크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바르다 보면은 화장이 조금 밀리실 수가 있거든요. 쿠션을 이용해서 선크림을 톡톡톡 두들겨주면 밀리지 않고 잘 스며들어요. 색소가 들어가 있는 BB 선크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외출하셨을 때 손으로 바르셔도 좋지만 쿠션으로 살살살 두들겨서 발라주시면 메이크업 밀림 현상이 없어져요.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이게 수분 섭취로 피부 속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얼마나 크겠냐 하시는데요. 물을 마셨어요. 근데 내 장기에서 쓸 만큼 다 쓰고 얼마나 피부가 물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땀나잖아요. 얼마나 증발돼. 충분하게 물을 좀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출근을 해서 1리터짜리 유리컵 그거를 아침에 채워놔요. 그리고 차 마시듯이 그냥 중간중간 그렇게 섭취를 하거든요. 목마를 틈이 없어요. 벌컥벌컥 마시면 뭔가 이렇게 뱃속에서 물만 계속 이렇게 빵빵하게 찬 느낌인데, 좀 쪼개서 물을 마시면은 좀 속도 편하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나눠서 꾸준하게 마셨으면 좋겠고요.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는 아시죠? 이뇨작용 심한 거. 커피에 드셨을 때는 내가 오늘 커피 한 잔을 마셨다? 그럼 물 한 잔 더 마신다라는 생각으로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비타민C 영양제 챙겨 먹기. 우리 항산화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많이 들리고 있긴 한데, 이 황산화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짧게 설명을 하자면, 사과를 깎아 놓잖아요. 사과 깎아서 이렇게 실내에다가 놔두면은 이렇게 갈변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갈변 현상이 오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한쪽에다만 비타민C가 들어있는 레몬즙 있죠. 레몬즙을 발라놓으면은 거기는 갈변 현상이 조금 늦어져요. 이게 레몬 속에 있는 비타민C가 산화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피부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타민C나 아니면 비타민 E 이런 거를 먹으면은 아무래도 이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노화를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덥다 보니 이게 좀 꿉꿉하기도 하고 습도도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산화 스트레스 과정이 좀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겨울철에도 드시는 게 좋지만 여름철에 꼭 챙겨 드시라 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충분한 숙면이에요. 많이 들으셨죠? 자는 동안 피부가 재생이 된다라는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왜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내 피부가 평소보다 조금 더 예뻐 보이고, 저는 가끔 낮잠을 잘 때가 있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메이크업이 더 잘 먹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봐도 우리가 자는 동안 피부가 재생이 된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도 재생되고 피로 회복도 되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너무 좋기 때문에 충분한 숙면을 꼭 주무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가볍게 운동을 한 다음에 약간 내 몸 온도랑 비슷한데 조금 따뜻하다 할 정도로 샤워를 하고요. 바로 나와서 너무 차가운 에어컨 바람보다는 자연풍으로 몸을 조금 말리고, 주무시기 전에도 약간 미풍 선풍기를 살짝 틀어놓고 약간 숙면을 위한 환경 조성을 만들어준 다음에 자면은 조금 더 깊게 자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열 내리기거든요. 왜 이게 얼굴에 열감이 있으면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열 얘기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름철에는. 우선은 이 열감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 중에는 붉은기랑 홍조, 피지랑 땀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래서 열을 식히기 위해서 몸에서는 막 땀이 나는 거거든요. 내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얘를 땀 배출을 하면서 온도를 방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땀도 많이 나고 피지 분비도 활발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땀과 피질, 여기에 각질까지 섞이면 모공이 꽉 막히겠죠. 그럼 모공이 막히면 뭐가 나죠? 좁쌀 여드름. 그냥 좁쌀 여드름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또 열이 동반하면 트러블, 염증성 여드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블이 더 많이 악화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열이 나는데 기미랑 색소랑 연관이 있을까? 연관이 있어요. 자외선뿐만이 아니라 이 반복적인 열 자극도 멜라닌 생성을 조금 자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우나나 아니면 뜨거운 찜질, 그리고 장시간의 야외 활동을 하면은 색소가 오히려 더 진해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주요. 음주. 피디님 음주요. 매운 음식과 같이 하는 음주. 닭발을 보시면 그렇게 술이 땡기신다는 피디님이 계셔가지고. 그리고 뭐 스트레스나 호르몬 변화나 아니면은 과도하게 각질 제거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열을 조금 오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얼굴 뜨겁다고 얼음 바로 대라고 하지 않았죠, 제가. 얼굴에 열 오르니까 나는 시원한 얼음으로 문질러야지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늘 강조했던 리바운드 현상. 저희 피부는 갑자기 열이 확 줄어들면 내 몸의 온도가 안 맞네? 열을 조금 더 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피해 주시고 최대한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수분과 진정 성분이 있는 보습제로 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보호해주는 게 조금 더 안전해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열이 오르는 음식 얘기를 했는데요. 자극적인 음식이나 음료 섭취도 조금, 여름이니까 시원한 음료 드시고 싶으신 건 알겠는데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은 좋은데 이 좀 당이 있는 음료는 조금 줄이는 게 좋거든요. 뭐 술이나 매운 음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얼굴에 열을 오르게 하는구나, 이거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탄산음료나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 그러죠.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액상가당 음료, 이런 거는 피지 분비를 과잉시켜서 약간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줄이고, 아시죠? 음료수를 일주일에 7번 드셨다 그러면은 6일만 드시고 5일만 드시고 차로 좀 대체하고 이런 거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이것도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얼굴에 손 대는 습관. 여드름 있으신 분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요, 그 다음날 되면 더 심하게 돼 있고요. 얘가 그냥 놔두면 그래도 좀 작아질 게 조금 더 커진다거나 염증이 된다거나, 이게 염증이 되다 보면 또 손으로 뜯거나 잡아 뜯거나 하면은 거기가 이제 색소 침착이 되거든요. 색소 침착이 되면 처음에는 빨개졌다 나중에는 갈색깔로 변해요. 색소 침착은 없애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싸리 처음부터 그냥 손을 대지 말자라고 강조를 하고 싶어요. 내가 피부가 좋던 안 좋던 최대한 손 대는 습관 빼기. 손을 대야 될 때는 세안할 때랑 제품 바를 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세안하실 때 순하게 살살 세안하시고 수분이랑 보습 꼭 챙겨주시고 매일매일 선크림 꼭 발라주시고요. 얼굴에 열이 났을 때는 열 진정 바로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충분한 수면이랑 자극적인 음식이나 음료 줄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에 손 절대로 대지 않기. 피부 때문에 너무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동심원님 제가 같이 조금 도와드릴게요.